자, 여러분. 지난 4번의 수업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 정비용에 필요한 이제 정비용 수공구와 그에 따른 측정용 도구에 대해서 이제 다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좀 급하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수업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각 OT, 그 다음에 농업기계 정비기능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OT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큐넷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큐넷. 이제 여러분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취업처에서도 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얘가 이런 기술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증명서로서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전문과와 관련된 전공 지식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저 앞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저 큐넷은 국가공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이고, 저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농업기계 운전기능사와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들을 이제 응시를 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밑에 홈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써놨는데 저 앞에 있는 www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숫자 9는 아니고 영어 Q입니다. Q. Qnet or.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자격증은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큐넷 어플로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이제 자격증 응시나 시험 일정이라든지를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큐넷의 회원가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된 이제 농업용기계 설치 정비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냐? 이제 농업기계 정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 우리 학교는 농공과가 2개 반이 있는데 하나는 토목 전공, 하나는 기계 전공이죠. 자, 농업기계 정비 기능사는 농업기계 전공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번 선생님과 함께할 2학년 때 농업용기계 설치 정비 수업은 저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실습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총 시간은 수험 시간은 이제 2시간 30분이에요. 물론 이제 필기랑 실기랑 나뉘게 되는데, 이제 필기를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실기가 이루어지겠죠. 실기 시험은 이제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력 경운기 파트, 트랙터 파트, 기타 농업기계 파트 해서 총 10문항에서 12문항까지 이렇게 실습 과제가 주어져 있고, 각각 시간이 50분씩 주어져 있는데, 총에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2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각각의 파트, 경운기 파트, 트랙터 파트, 기타 농업기계 파트가 통틀어서 10분, 많게는 30분 이내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각각의 파트에 따른 실습 과제를 이제 수업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실제 문항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안지 또 형태에 대해서 한번 또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경운기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되고, 트랙터 역시, 기타 농기계 역시 20개 정도. 그래서 총 해서 약 60개에서 8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항목별로 경운기에서, 트랙터에서, 기타 농업기계에서 각각 나올 수 있는 문항 한 문제씩 추려서 총 하루에 3개 정도의 실습 과제를 수행해 보고자 해요.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의 어떤 제한성에 의해서, 좀 다루기 수월한 내용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행평가 할 때도 실습 과제에서 선생님과
어떤 수업을 했었던 그 내용 한해서 이제 정비 항목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 기계 설치 정비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뭐 트랙터 부분에서 또 경운기 부분에서 기타 농업기계 부분에서 각각 한 문항 실습 과제, 각 학문항의 실습 과제별로 이제 수행을 해보고자 해요. 자, 다음 보시는 게 이제 농업기계 정비 기능사에서 나오는 실기 시험 문제 문항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한 이후에 답을 작성하는 답안지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뭐 시험지가 구성이 돼 있을 거고, 각각의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동력 경운기 부분에서 3문제, 트랙터 부분에서 3문제, 기타 농업기계 부분에서 3문제 해서 나오게 되고, 답안지는 각각의 부문마다 별도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문항지와 답안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항지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그에 따른 측정값을 답안지에 작성하셔서 이제 판정, 즉 더 사용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교체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정을 적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실습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행 과제로서는 동력 경운기 부분에서 밸브 스프링 탈거 후 길이 측정하는 내용 하나랑 트랙터 부분에서 예열 플러그 탈거 후 저항값을 측정하는 부분 하나, 기타 농기계 부분에서 동력 경운기의 V 패킹을 교환하는 내용 각각 총 3문항으로 한번 오늘 과제를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농업용 기계 설치 정비 이제 첫 번째 과제인 동력 경운기 부문에서 밸브 스프링의 붙임 길이와 자유 길이의 측정에 대한 수행 과제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밸브 스프링은 어디에 붙어 있냐? 지금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품. 이 부품은 이제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 헤드에 스프링이 붙어 있죠. 이 스프링을 밸브 스프링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스프링이 감싸고 있는 이 길다란 이 부분을 밸브라고 하며, 즉 밸브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하나는 배기 밸브, 하나는 흡기 밸브,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밸브를 탈거한 상태, 또 붙어있는 상태에 따라서 자유 길이, 붙임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밸브 스프링을 하나 빼놨는데, 이 밸브 스프링은 어떻게 빼냐? 이 공구. 얘는 이제 스프링 압착기, 압축기라고 하는데, 이 스프링 압축기를 이 스프링에 연결을 시켜서 나사를 돌려주면은 스프링이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 압축이 된 상태에서 이 스프링이 눌러지게 되면은 위에 이 고정시키고 있는 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을 제거시켜주면은 손쉽게 이제 스프링을 탈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탈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는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임 길이와 자유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정은 버니어 캘리퍼스에 의해서 값을 측정을 해주고, 바로 값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일단 디지털로 되어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유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냐? 자, 스프링에 대한 이 길이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위에 고정되어 있는 이 핀은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열어서 외경을 측정하는 부분으로서 이 밸브 스프링에 딱 맞게 고정을 시켜주면 이 스프링에 대한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압축을 시키면 값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압축을 시키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에 대한 값을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스프링을 제거를 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자, 56.51mm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자유 길이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밸브 스프링에 대한 값을 재주면 되고, 붙임 길이는 붙임 길이는 이 스프링이 실린더 헤드와 접촉해 있는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헤드 면을 보시면은 밸브 스프링에 접촉해 있는 부분은 살짝 올라와 있고 그 아랫부분은 홈이 파져 있는데 밸브 스프링은 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맨 이 길다란 부분, 길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이 부분으로서 측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늘렸다가 천천히 이제 직각이 되게끔 맞춰주고 천천히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접촉할 때까지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값을 읽어주면은 51.18mm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값이 달라지냐? 아무래도 이 판에 의해서 스프링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보다 살짝 더 압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붙임 길이가 더 값이 작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스프링의 값은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 스프링은 더 장력이라고 하죠. 이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처지기 때문에 이 값이 점점 더 줄어든 상태에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값이 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 길이에 대한 값을 측정을 했을 때 이제 표준값이라고 얼마만큼 이내로 들어오면 더 사용해도 되고 얼마만큼 벗어나면은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 표준값에 빗대어서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 더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동그라미를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X표를 쳐서 더 이 스프링에 대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실린더 헤드에 붙어있는 동력 경운기 부문에서 실린더 헤드에 붙어있는 밸브 스프링의 자유 길이와 붙임 길이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 이제 트랙터에서 예열 플러그를 탈거해서 예열 플러그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열 플러그란 그 이제 디젤 기관에만 존재하는 부품인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부품들이 거의 철이나 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굉장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디젤 기관은 시동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열을 해서 열을 가열시켜서 실린더 내부의 온도를 높여준 후에 이제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인데, 자, 선생님이 떼왔어요. 그 엔진에서 이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 이 부품을 이제 탈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항값을 측정해 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바로 측정용 도구 중에 하나인 이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항값을 측정을 할 건데, 전기랑 관련된 부품들은 다 이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값은 지금 보시면은 테스터기에 빨간 선이 있고 검은색 선이 있죠. 자, 하나는 마이너스 극, 하나는 플러스 극을 나타내는 표시해주는 하나의 표시 색깔로서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 저항값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스터기에 정부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저항으로 맞춰준 이후에, 자, 지금 이 예열 플러그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몸통 부분에 나사산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끝부분에도 조그만하게 나사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래서 한 군데는 끝부분에 나사산, 그리고 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나사산을 접촉을 시켜주면은, 자, 잠시만요. 접촉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테스터기에 값이 표시가 되게 돼요. 지금 0.9, 0.8 정도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지금 이게 접촉이 불안정해가지고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약 1.0, 0.7, 0.8 정도의 값으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나온 이 값이 이 예열 플러그에 존재하는 저항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측정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에 이제 기능사 과제를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이 예열 플러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해를 해서 예열 플러그를 탈거 이후에 이 예열 플러그에 존재하는 저항 값을 측정하는 과제로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기능사의 수행 과제와는 별개로 이제 예열 플러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통하려면은, 즉 예열 플러그에서 열이 발생하려면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가해줘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시동키에 의해서, 킥박스에 의해서 이제 돌리는 정도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이제 제어가 되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열 플러그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전기를 흘려 보내줌으로써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해요. 자, 지금 배터리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했고, 지금 현재 예열 플러그에는 플러스 극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극을 아까 저항을 측정했던 각각의 나사산에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예열 플러그에 열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올라오죠. 빨갛게 올라오게 됩니다. 보이신가요? 자,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엔진 내부가 가열이 되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더 온도가 높아진 이후에 이제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수행 과제인 동력 분무기에서의 V패킹의 역할과 또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한번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부품이 이 기계가 이제 동력 분무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제 뭐 물을 주거나 방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뿌릴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고, 이 뒤쪽 빨간 부분에서는 이 축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크랭크 축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오일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제 물이 흡입되거나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액체의 상태인데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물이겠죠. 자, 이 두 가지 액체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동력을 발생시키는 피스톤, 이제 동력 분무기에서는 플런저라고 하는데, 이 플런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액체가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오일실이라는 부품, 이 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V패킹이라는 부품이 서로 존재함으로써 그 액체가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은 V패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이 물이 지나가는 곳에 이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누수 역할을 하는 부품인 V패킹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물이 움직이는 이곳에 V패킹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좀 살짝 풀어놨는데 한번 손으로만 풀어볼게요. 시간 단축상. 자, 제일 앞에 있는 흡입하는 이곳에 양쪽에 있는 볼트를 이 17mm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왼쪽 공기실이라고 하는 이 부품이 달려있는 이 부분을 해체를 해줍니다. 분해한 순서대로 이제 옆에 테이블에 두도록 하고, 반대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이제 4개의 볼트가 존재하는데 이 볼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17mm 스패너로 풀어야 하지만 이제 시간 단축상 미리 한번 풀어놨고 손으로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제 볼트들을 풀어주고 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부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은색 부품들이 보이죠? 얘네가 이제 동력을 발생시켜주는 플런저라고 하는 부품들입니다. 자, V패킹은 어디 있냐? 방금 마지막에 분해했던 곳에 이제 뒤집어 보면
플런저랑 연결되는 이 세 개의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 중에 하나를 돌려서 이제 고정 너트를 풀어주고 이후에 세 개 풀어볼까요? 어차피 똑같이 되어 있지만 또 형태상 보도록 해요. 자, 이 위에 이런 은색 링이, 동색의 링이 있고 그 아래 이러한 형태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마개가 있습니다. 고무 마개가 있어요. 얘를 이제 V 패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V 패킹이냐? 밑에 보시면은 아래쪽을 보시면 V자 형태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성되어 있는 V 패킹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이 맨 아래로 갈 수 있게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에 맞게끔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얘는 이제 V 패킹이라고 하고 역할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흐르지 않도록 누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결할 때도 맨 아래쪽부터 이제 평평한 게 맨 아래로 가게끔 조절을 해주고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동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 역시 마개 역시 아랫부분이 이제 V자 형태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평평한데 이 평평한 쪽이 위로 오게끔 연결을 시켜주고 다시 마개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돌려서 이제 주의할 게 세 가지 마개를 연결을 할 때 이제 높이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높이를 평평해지게끔 꽉 조일 필요는 없고 이 세 가지 세 개의 마개가 일정한 높이가 될 때까지 서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연결은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함께 수행했던 과제를 토대로 그 결과값을 토대로 답안지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타 농기계에서 V패킹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교체, 그 다음에 그냥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교환하고 나서 그 부품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부품을 보여달라고 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따로 적는 칸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경운기 부분에서 스프링에 대한 자유 길이, 붙임 길이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트랙터 부분에서 그 예열 플러그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한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값이 나온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수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제 뽑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수험 번호를 자신의 수험 번호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심사위원 날인은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간과 종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또는 관리위원이 일괄적으로 적으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토대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시 50분을 시작 시간으로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면은 종료 시간을 몇 시로 쓰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시간을 쓰면 될 것 같고 자, 밸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유 길이가 56.51mm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게 단위를 써준다는 거. 단위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단위 안 써주면 값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기 밸브에 대한 붙임 길이 값은 51.18mm 값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서 배기 밸브를 측정하냐, 흡기 밸브를 측정하냐, 또 배기 밸브의 붙임 길이를 측정하냐, 자유 길이를 측정하냐, 흡기 밸브의 붙임 길이를 측정하냐, 자유 길이를 측정하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제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측정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값은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 표준값을 토대로 이렇게 답안지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표준값만 따로 심사위원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A4 용지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 값을 토대로 비어 있다면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져 있다면은 바로 판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측정값의 심사위원란은 공란으로, 즉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자가 측정한 값과 이 값이 표준값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 표준값이 50.50부터 52.00mm까지가 이제 표준값인데, 측정값은 이 안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얘는 더 사용해도 되니까 판정을 5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허용 오차와 비고는 이제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흡기 밸브 자유 길이 같은 경우에도 56.51mm가 이 표준값 안에 들어가 있죠. 판정을 5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8mm가 나왔다. 그러면 이 58은 이 표준값 안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면은 판정에 X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나왔을 경우에 따른 정비 및 조치사항을 적어주지만 농업기계 정비 기능사에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열 플러그 저항 측정. 지금 선생님은 하나의 답안지에 이 값을 이제 적을 수 있는 답안지를 다 적었는데, 파트에 상관없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경운기 파트 따로, 트랙터 파트 따로, 기타 농기계 파트 따로에 대한 답안지가 각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열 플러그 저항. 아까 0.7 나왔죠? 0.7만 쓰면 끝이 아니고 꼭 단위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표준값이 1.0옴 이하의 값이고 측정값이 0.7옴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판정은 5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사위원 값은 아마 끝나고 나서 또는 시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위원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 값과 미리 외워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자가 그 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약간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비기능사에 대한 기초가 이제 여러분들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수행 과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